이어서 본의원은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시 2013년에 복지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예산 5가지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경기도 집행 상황의 조치를 보았는데 너무 아니라고 현장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어 도지사님께 직접 질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지사님의 전형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산하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 복지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현재 매칭 펀드 방식으로 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구 센터 중 시와 협의된 광명시, 의왕시, 안산시만 센터장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본의원은 제272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도집행부의 본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매우 실망을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주요 골자는 수화통역센터는 2005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시군구 분권 교부서가 교부되는 사안으로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농아인협회 시군 지회장은 무부수 명예집을 감안해서 미리 지원되고 있는 다른 시군구도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시군구에 권고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고작이었습니다. 아니란 답변을 듣고 매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도 내 수화통역센터장의 인건비는 꼭 지원되어야 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제2013년 경기도 예산에 반영될 예산 두 번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도비 보조율이 보통의 경우 30대 70인데 경기도에서는 점차적으로 도비 보조율을 낮춰서 결국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는 15대 85, 장애인 복지관은 20대 80, 장애인 재가 복지센터는 15대 85 등 사업마다 상해에서 낮은 보조비로 인해 시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도비 보조율을 통일 및 상향해서 시군 부담 경감이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2013년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으로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나라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구 구성 또한 전 국민의 24%인 1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15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노인 인구의 16%가 생활하고 있는 거대 사회 조직입니다. 현재 전국의 노인 요양시설은 4,113개이며 그중에서 국가 및 법인시설은 1,500개, 개인시설은 2,500개 시설로서 개인시설이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그만큼 개인시설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복지 분야에 국가가 많은 예산을 수행해야 할 노인복지 사업을 대신 감당해왔고 그만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조기 정착되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시설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비나 시설 보강비 등 여러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개인시설은 시설 투자를 100% 하는 것은 물론 한정된 운영비로 시설의 경영 상태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9인 이하 시설에서는 종사원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며 대소변을 처리하다가 시간이 임박하면 그냥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그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음식을 준비하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대소변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주방 인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32한 주방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경기도 집행부 노인복지과에서 제공한 답변에 따르면 법인시설 69개소에 운영비 87억 원, 양로 및 법인시설 96개소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8억 원 등 합계 155억 원이 대규모 법인시설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90%가 넘는 소규모 개인 시설 운영 시설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등 지원 원칙에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사회복지시설인 노인 요양시설 30인 이하 주방조리원에게도 도움이 시군구에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정부에서 돌보지 못하는 노인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운영되는 1130여 개의 많은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대로 방관한다면 어르신들의 위생관과 종사자의 근로효율을 저하시키며 복지 현상에서 내 부모를 모시는 심장으로 불차주에 헌신하고 있는 시설장의 외침을 외면하시기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도 예산에 발행되는 예산으로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수혜자 중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에 실시되는 누리공통가정은 만 3세에서 5세에게 실시되는데 어느 기관에 가든, 즉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동질의 수준인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내 여러 기관, 즉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본의원이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문제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 대안으로 종전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던 예산을 차액 부담금으로 지급하여 학부모들의 보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린이집 수혜자 중심의 100% 무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했던 예산 중 만 3세에게 지원했던 19만 9천 원, 만 4, 5세에게 지원했던 17만 7천 원을 부모 차액 부담금을 목전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보육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공통운영 가정이 3내도 5시간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2013년에 실시되는 누리공통가정 만 3 내지 5세에게는 동질의 수준으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 큰 그림 차원에서 지자체 여러 기관, 즉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만나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이 있는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272회 1차 본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누리가정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동일한 무상보육이 제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답변이 왔는데 매년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적으로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하기로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힘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인, 자폐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이 지속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그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줘야 할 시기가 도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 악화 원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비용을 비롯한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 때문에 재정 자체가 어려워진 거 이건 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보다도 더 어려운 점이 바로 부동산 취득세 부분이 원래 세수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하고는 세수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역시와 다르게 도 차원에서는 특히 이 취득세 비중이 큰데 전국의 모든 도 중에 특히 경기도가 취득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부동산 침체가 가장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DMZ 일원의 바람직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이 필요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DMZ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원 조례 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도내 수화통역센터장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도지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시군 분권 교부시의 지원 사업이지만 시군 부담 경감을 위해 수화통역사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수화통역센터장이 농아인협회 지회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이 겸직의 경우에도 농아인협회 회장의 겸직 경우에도 인건비 또는 직접 보조비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자격 기준에 맞는 상근 수화통역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할 경우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인건비 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현황과 수도권 규제 대책,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DMZ 대중교통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항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 비행위 징계 진행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2013년 장애인 복지 및 노인 복지 예산 반영과 노인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스페셜 올림픽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추진 내용과 실행 방안을 그리고 지방 건전화를 위한 도의 노력이 입법화될 경우에 도 자립도 추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 건전화를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입니다.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통해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5%를 3.6%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재정 국가부담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현재 0.9%에 머물고 있는 지방재정
지방 소방재정 국고 분담률을 4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국가 분담 비율 상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에 구분 없이 국비 부담률을 75%까지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신설을 통해서 현재 50%의 국비 부담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확대 개편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개편해서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되어서 입법화될 경우에 우선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20%만 상향된다 하더라도 세수는 1조 2천억 원 정도가 추가가 증가가 돼서 현재 재정자립도 61.7%가 65.7%로 4% 정도 상향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세 비율,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확대할 경우 2조 4천억이 세수가 증가하게 돼서 재정자립도가 현행 61.7%에서 72.2%로 10.5%가 상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수도권 규제에 꽁꽁 묶여 공장 하나 쉽게 설치할 수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중첩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위축해 국가 경쟁력 약화를 시키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대응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수정법, 산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법을 개정해서 공업용지 조성 면적을 현행 6만 제곱미터 이하를 최대 10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산지법을 개정해서 공장 건축 면적을 대기업의 경우 신증설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인 것을 첨단업종 기존 공장 면적의 200%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수생생태법을 개정해서 환경규제 방식을 현재의 입지규제에서 폐수배출 시설 규제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 총체적 인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감사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비한 점이 있어 임직원 채용 비리,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최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적인 책임성과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지침 및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지침의 정비를 통한 체계적 종합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각종 운영규정 등 제도 정비, 도민 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 도와 공공기관, 도민이 함께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TX 파주 연장은 파주시에서 GTX 연장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도에 건의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운정 3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확정되는 대로 파주시와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은 현재 문산역에서 임진각 구간까지는 전철화 개량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 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신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자체 조사로 적발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비위 행위와 그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되거나 진정서 제출 등으로 자체 조사한 공공기관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한국나노기술원 등 3개 기관입니다. 현재 징계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기관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1개 기관으로 원장이 가족여성연구원 규정 및 윤리 강연 등을 위반하여 가족여성연구원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연구원장이 이의 신청하여 현재 재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관용 차량 사적 사용 등이 제보되어 조사를 시작하자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장에 대하여는 도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사항으로 도 자체의 징계 절차 진행 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서 시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중 직업 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의 사업은 시군 분권 교부세 사업이므로 15 내지 30% 수준만 도비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도나 시군이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 재정 여건 호전 시 추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시군 부담만큼 도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군별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시군 부담만큼 도비를 일괄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 부담만큼 도비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 여건이 좋아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 간의 복지 불평등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연초에 확정해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인건비 인상분을 매년 소급해서 지급받는 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서 시단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1, 2월에 결정하여 시달되기 때문에 도 인건비 조정도 늦게 이루어져서 확정되기 이전에 미지급된 인건비는 매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소급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역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농어촌 중심의 특별 예산 지원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은 복지관 종사자 수, 규모 등을 감안해서 각 복지관별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시설 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가 달라 운영비가 상이하므로 지역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인 30인 이하 노인 요양시설의 주방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도 내 노인 요양시설은 1216개소로 그중 30인 이하 시설이 1152개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분권교부세는 예산 소요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이 2007년 176개에서 2008년 노인 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1216개소로 급증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대로 30인 이하 노인 요양시설 1152개소에 주방조리원 임명식 지원을 할 때 약 100억 원 이상의 도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파악하고 있으나 어려운 도 재정 여건상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신원석 의원님께서는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노인 자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 센터의 설치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을 2009년도부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하여 내년에는 노인 종합 상담실과 노인 자살 예방센터를 통합해서 노인 종합 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상담 및 자살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노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자살 등의 원인을 찾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방문보건소과 연계해서 자살 위기 노인을 특별 관리하는 등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율죽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무상보육 관련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2년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예산을 목 전환하여 2013년에 학부모 차액 부담금으로 지원해야 하고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누리과정 교육을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3, 4세 소득 하위 70%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013년에도 그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야 하며 상위 30%에 대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나 이것은 2013년에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원금으로 경기도의 지방비 절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과 기술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 협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원석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페셜 올림픽 관련 도내 지적 자폐 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지적 자폐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현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부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어울림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 화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현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2013년 1월에 개최되는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 선수단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제10회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에 대한 경비 지원은 별도 설립 운영적인 조직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하는 도 대표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으며 2013년 1월 중 본 대회 전에 개최되는 스페셜 올림픽 성하맞이 문화 행사가 경기도청과 파주 인친각에서 각각 열리는데 이 문화 행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